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중국 자율주행 성과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기술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2020년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시행하겠다 했는데 벌써 5년이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5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식 서비스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타 13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 놀라워요. 세 가지가 아주 현격하게 바뀌었죠. 출발이 아주 간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 성능이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후진 활용은 뭐 기존의 베타 12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부드러우면서 마치 사람보다 더 잘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봐도 하면 돼요. 하면 사람보다 더 사고가 덜 납니다. 분명히. 그리고 FSD가 지금 수준에서 확대가 되더라도 미국 전역에 만약에 이 기술이 확산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사고율 사망자 급격히 내려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소송이라도 한번 걸리고 그걸 통해서 잡음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보상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벌금 혹은 과태료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을 지고 경영진들 줄줄이 사퇴해야 되고 이게 또 확대되고 장기화돼 버리면 결국은 브랜드가 도산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내몰릴 수 있어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람 대신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인류가 자동차를 만들어 와서 사고까지 책임을 제조사가 진 선례가 없어요. 기술업체가 그런 사회적인 비용까지 지불하겠다라고 한 전례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무한 책임의 제조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함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운행과 관련해서 그걸 사용하는 과정과 관련해서의 책임은 지금까지 져오질 않았는데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서 거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제조사도 이런 책임까지 가혹하게 지었던 적이 없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여기까지 책임 소재가 확대가 될 것이라는 걸 그때는 상상을 못했겠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다르파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웨이모와 크루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자율주행을 그 기술적인 특이점에 도달한 기업이 앞으로의 모빌리티를 지배하고 전 세계의 기술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갈 것이다. 창립비 전망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을 목표로 해서 시행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중국을 제외하고 보시면 웨이모와 테슬라예요. 나머지는 거의 지금 좌초되어 있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했거나 앞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과 포드가 설립한 아르고 AI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도에 이미 청산을 했습니다. 현대와 함께 자율주행 투자를 했었던 앱티브 어떻게 됐죠? 지금 투자를 완전히 중단했고 앞으로 지분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M 크루즈 웨이모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최근에 50억 달러 7조 이상의 손실을 보고 중국의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크루즈도 정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GM이 크루즈의 기술 개발에만 10조 이상을 썼고요. 지금도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또 피닉스에서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만 5조 이상의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왜 앞으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날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기술이 중국 업체보다 못해서냐? 아니죠.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서 2007년, 2008년서부터 가장 오래된 그리고 또 이 AI 알고리즘 또 자율주행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바이두가 지금 많이 치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 기술적인 완성도, 기술적인 포인트 면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철수를 하느냐? 이거는 환경 문제예요. 제도적으로 이 사업을 기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과 또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거와 기술 그리고 제조물이 사고를 내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사람이 사고를 내는 건 책임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사고를 낸 사람 그리고 또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기술 기업이나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냈으면 결함부터 또 살펴봐야 되고 이걸 또 사고가 나서 부셔지거나 뭐 화재가 나서 타버렸거나 손상이 된 차체에서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입니까? 그럼 지루한 법적 공방을 해야 되고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게 되면 집단 소송화되고 이렇게 되면 장기화되는 그러한 집단 소송의 결과로 브랜드는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 누군가 또 책임을 져서 물러나야 되고 또 당국에서 기술적으로 결함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천문학적인 벌금이나 과징금 매기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 안전장치,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자율주행을 이 사업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있고 사업 포기하고 있고 지분 정리하고 있고 웨이모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웨이모도 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지금 가장 폭넓게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언제 정상화돼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망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당국에서 굴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굴기를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든 인명피해가 나든 그걸 제조사가 그걸로 인해서 도산을 하거나 큰 법적인 문제를 당해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제재는 물론 가하죠. 경고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데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줘서 그 사이에 개선해. 그 사이에 문제를 찾아내면 너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막고 계속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느슨하게 법을 적용을 하니까 자율주행에서 무슨 문제가 나든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사회적인 제도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자본주의 그 외에 선진화된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 정치 사회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만 자본주의를 도입한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기술적인 성과가 중국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똑같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자율주행은 지금 미국, 유럽, 또 대한민국에서 받는 그 제재를 그대로 받게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소송, 그걸 통해서 벌금, 과징금, 또 기업의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 또 그걸 통해서 장기화됐을 때 실적 저하라든지 사업성 불투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책임 소재, 경영진들의 그런 책임을 진 사태,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느슨한 상황에서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면했을 때 그 외에 중국 밖에서의 사회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매뉴얼에 있어서 더 느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응을 잘못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브랜드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은 중국 내에서만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중국을 벗어나면 사회적인 제재나 법적인 제재, 그로 인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의 정상화, 여기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제반 문제를 다 안아야 됩니다. 섣불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식의 자율주행 그 기술을 따라가서 뭐 중국차와 경쟁을 해가지고 우위를 가리고 뭐 이런 경쟁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세계 시장,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세계 시장으로 중국차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다른 룰에 의해서 전혀 그들이 느슨하게 그동안 해왔던 그런 환경과는 전혀 다른 기반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또 경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의 자율주행이나 그 자율주행을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내에서는 그런 느슨한 제도 그리고 정부에서 굴기를 통해서 계속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 내에서는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중국 밖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웨이모, 크루즈 그 외에 사업을 정리했거나 정리할 예정이고 그 엄청난 손실을 통해서 지금 다 나가 떨어지는 이런 자율주행 기업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을 다 지면서
브랜드의 존속까지도 걱정해야 할 때 그런 중차대한 책임감에 짓눌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을 상용 서비스로 세계 시장에서는 할 수 없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더 먼저 자율주행에 그 엄청난 비용을 들였고 그 엄청난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지금 섣불리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네, 베타 13 버전 보시면 테슬라는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도 망설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못했다가는 지금 정권 바뀌면서 트럼프 정권으로 지금 테슬라가 날개를 또다시 달았는데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때문에 이슈가 생기고 집단 소송으로 장기화되고 이래버리면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더 두드려보고 건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가 지난 10월에 발표됐을 때에도 전 세계 시각이 싸늘했어요. 야, 지금까지 지금 자율주행 시작한 지가 17년 차다. 1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망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는 입증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싸늘한 거지. 그 기술적으로 얼마나 진보했고 그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부분을 보고서 실망한 그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거 보시면서 너무 감탄하지 마시고 이 차가 중국 밖에 나와서 단 몇 건의 사고를 발생시키게 됐을 경우 그게 파생시키는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그런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데 중국 외의 지역에서 그런 책임을 지게 됐을 때 정상적인 사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왜 현대는 레벨3 EV9에서 한다고 해놓고서 무기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배경에 대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아, 자율주행이라는 게 기술 문제가 아니구나. 왜 못 보여주는데 있으면 왜 과시를 안 하는데 과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과시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당장 서비스 못 합니까? 서비스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해서 했는데 몇 건의 사고라도 나고 그게 잘못 나중에 풀려서 소송에 확대가 돼버리고 결국은 지금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지도 않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역점을 둬야 되는 미래 기술을 위해서 현재 가치를 깎아먹는 그런 자살 행위를 기업들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차일피일 욕먹으면서도 미루는 겁니다. 이걸 중국이 중국 내에서 느슨한 법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와 전 세계적인 상황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이러니까 중국 자율주행 무섭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 밖으로 나와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지 정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많은 자율주행 업체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 환경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 이걸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진짜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몇 년 안에 결판 낼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법적인 제도의 뒷받침 그리고 또 시스템이 또 무르익고 그걸 통해서 암묵적인 합의들과 또 자율주행을 통해서 경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는 자율주행을 좀 믿고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비로소 사업성이 이제 현실화될 겁니다. 네, 그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뭐 이렇게 좌회전하고 주차하고 이런 것들은요 웬만한 자율주행 연구하는 기업들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편을 보고 전체 그림을 놓친 채 이상한 쪽으로 불안감을 가지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저녁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내일은 좀 경건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